복잡한 정치 상황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주 수석께서 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헌재 재판관 임명 국회 추천 네. 세 분에 대한 임명 절차는 그거는 어떤 논란을 일으킬 사항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논쟁이 된 건데요. 그거는 뭐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건 뭐 임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논쟁이 돼서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 총리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국회 추천 몫이니까요. 그런데 왜 저거를 갖고 논란이 되고 뭐 숙고를 한다 그러고 여야 협상을 하러. 네, 심지어는 뭐 국회로 뭐 풀어달라고 뭐 하고 이런 게 결국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내란 특검이나 쌍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러면 조금 낫지 않겠어요?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민주당도 그거를 가지고 탄핵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쌍특검이 이제 탄핵에 이제 주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걸 갖고 논란하는 거는 전략상으로 네. 별로 이제 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는 임명하고 하나는 거부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분리 대응할 거라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분리 대응할 거라고 보죠. 헌재 재판관 임명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논점이 되고 논란이 된다는 거는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고, 그건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전 논란 키우기 아닌가 싶고요. 네. 거기에 민주당이 탄핵의 내용으로 그것을 임명 안 하는 것을 들고 나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놔두면 된다고 봐요. 임명은. 네. 근데 이제 거부권은 저는 이제 내란 특검에 조금 주목을 하는데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한덕수 총리도 일종의 이제 사전 공모 내지는 혹은 계엄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조금 뭐랄까 길잡이, 국무회의라는 요 길잡이 역할을 좀 한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이제 수사가 공수처, 경찰 또 저 검찰이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내란 특검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달갑지 않은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나름의 이제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결단의 시간을 지금 민주당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결단하시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요. 일종의 전략적 쇼잉이라고 보거든요. 막 결정을 못하는 것처럼 하고 고민이라고 하고 숙고한다고 하고. 아니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또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도 없잖아요.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정리되긴 했지만 이 탄핵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관 동시 탄핵도 거론했거든요.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가 됐든 역풍은 없다고 봐요.
네. 예,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하든 뭐 또 다른 분을 탄핵을 하든, 왜냐하면은 지금 국면을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이 계엄 탄핵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또 국민 절대다수가 계엄 과정에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온 국민이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강하게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들, 어떠한 시도들, 이런 것은 용인이 안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뭐 연쇄 탄핵을 하든 동시 탄핵을 하든 한덕수 권한대행만 탄핵을 하든 이것이 역풍으로 오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근데 시한이 좀 남아 있는데 민주당이 공세와 압박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쌍특검 같은 경우에 그 1월 1일까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그 시한인데 미리 이제 탄핵을 얘기를 하고 탄핵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그 마지노선 네. 26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민주당은 지금 탄핵 절차들, 네. 그 다음에 지금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내란 특검으로 빨리 모아져야 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거지. 이거를 탄핵을 서두른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크게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고 하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수사 이런 것을 특검으로 빨리 이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데 이거 한덕수 총리가 그 길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이런 마음에서 이제 탄핵이라는 것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일정들을 제시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는 여야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 한다며 책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민주당의 입장과 개를 같이 하는데, 그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김대식 의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우 의장이 민주당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 같다. 좀 중간 매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런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이상한 기묘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니에요. 네. 공동운명체 아니에요. 정당의 존립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집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집권은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이 국민들께 당과 정의, 국정 운영을 하고 책임 있게 자신들의 이제 정책과 정치 노선을 국민들에게 피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거는 그 정당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여당이고 집권 여당이죠. 그래서 모든 정당에는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권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공동 책임이에요. 그럼 석고대죄해야 되고. 근데 이 내용이 계엄이거든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불법적인 계엄이다 해서 석고대죄하고 저희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걸 불법 반헌법으로 규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 아니다라는 얘기로 이제 국민의힘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실패한 쿠데타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집권 여당, 책임 여당이 이 대통령이 그런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오히려 이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내란이라든가 불법적 계엄행위를 비호하는 이런 스탠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엉킨 거라서 야당의 얘기를 야당 얘기만 듣지 마라. 이런 얘기가 뭐 이렇게 들어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런데 여당이 국민의 소리를 안 듣고 국민의 얘기를 안 듣고 지금 이 엄청난 이제 헌정 파괴 시도 불법적 계엄 당연히 불법적 계엄이면 탄핵인데 이거에 여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히려 방해자로 이런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야당 얘기만 듣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무색한 주장이죠. 네, 아직은 내란 혐의고요. 좀 윤 대통령 측도 다투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때 정족수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전문위원 의견도 다르고 또 입법조사처 의견도 다르고 어제는 보니까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의 헌법재판연구원 여기에서 또 2015년에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권한대행의 탄핵도 그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 이런 또 문건도 또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당시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해석서에 수록을 한 게 대행의 탄핵 부분인데요. 네. 저는 그 해석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아주 간단한 얘기로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죠?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됐다는 거는 그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지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요건이라는 거는 권력에 있어서 그 존재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위에 따라서. 네. 그래서 장관 등등등은 과반수. 대통령은 3분의 2. 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 그것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탄핵의 요건을 엄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래서 한 대행은 지위를 대행하는 거 아니고 직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냐? 그러면은 윤석열과 한덕수 이러질 않잖아요. 윤석열입니다, 지금.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상식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의 본직은 총리예요. 대행은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본직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고 대행은 직무예요, 직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은 이거는 과반수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논란이 또 무색한 게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네. 왜 거부권을 행사했냐,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이런 걸로 탄핵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총리로서 대행 이전의 상황을 가지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탄핵을 시킬 겁니다.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과반이냐 3분의 2냐 이게 논란이 무색하는 게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권한대행 이전에 총리로서 이 계엄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탄핵을 시키면은 정족수 의결 정족수가 얼마냐 이게 이제 무색해지는 거죠. 근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총리 기준으로 가결되면 위헌이 명백하니까 한 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총리실의 문제로 이제 탄핵을 시키면 그러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지
역시 그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헌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보면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의 주장은 스스로가 뭐라 그럴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개인 정치인 권성동이 가불 해서 본인이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국회의 절차하고 헌재의 절차가 구분되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여당 지지율이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국민의힘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20%대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더 떨어질 텐데요. 그 20%대의 지지율이 이제 고착화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집권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불법적 계엄까지 저지르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그 지지율을 보고 우리 사회의 가장 오른쪽 날개도 아니에요. 오른쪽 날개 끝에 깃털 하나를 보고 여당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영원히 수권 능력 자체를 품지 못하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 정치가 더 극단화되는데 완전히 오른쪽 끝에 한 축 그것에 의존하는 이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당하는 그 지지율입니다. 이게.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대국민 사과부터 하겠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권영세 지명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비대위는 왜 필요한 것인가? 그럼 보통 관리형 비대위냐, 뭐 혁신형 비대위냐, 뭐 이러는데요. 이 정도 사안이면 혁신형 비대위가 떠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선거에서 진 것도 아니고 또 대표가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퇴해서 유고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계엄으로 초래된 국면이거든요. 그래갖고 탄핵시켜야 된다고 찬성을 얘기했던 대표가 사실은 물러나게 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요 석고대죄하고 우리 정말 뼈까지 깎겠다고 하고 우리 대통령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혁신형 비대위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관리형 비대위잖아요. 그래서 늪에 빠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세 개의 늪에 빠졌어요. 하나는 현상 유지해보자.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이 엄청난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혁신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 현상 유지 관리용 비대위를 택했다. 그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저건 아닌데 정도지 계엄은 불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관리형 비대위를 뜨게 된 게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여기에 이제 늪에 빠진 거예요. 관리의 늪, 현상 유지의 늪.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늪에 빠졌어요. 탄핵 안 된다는 논리도 이재명 대통령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일정하고 시간표를 비교해 보면서 윤상현 의원은 심지어는 1년 갖고도 안 된다. 1년 이상 지나야 된다. 그 안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터질 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늪에 빠져서 이재명 반대, 이재명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재명이 택할 것이냐. 뭐 프랭카드 논쟁부터. 그래서 이재명 늪에 빠져서 스스로들의 독립된 정당으로서 수권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더 지금 멸실시켜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다음에 하나가 기억의 늪이에요.
탄핵의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 박근혜 집권을 전 대통령 때. 그래서 이거는요. 그 단편적인 그 왜곡된 기억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탄핵을 만약에 똘똘 뭉쳐서 탄핵 반대를 했으면 집권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그때하고는 다른 엄청난 이 계엄이라는 걸로 이제 탄핵 소추의 과정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 그때 우리가 탄핵을 저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못했다. 이런 이 기억 속에서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라든가 정당으로서 대통령은 최대한 5년 지나면은 대통령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 당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기억의 늪에 빠졌다. 이 세 개의 늪에 빠진 것의 이제 결과가 관리형 비대위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네.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거고 도로 윤석열 비호당이 되는 거고 또 뭐 야당이나 많은 국민으로부터는 계엄과 내란의 비호당이 되는 거죠. 수석님 이 얘기도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부 사령관이 있어요.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뭐 수거, 사살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저는 뭐 이미 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계엄의 이제 설계부터 이 계엄의 확산, 한 30초 정도 확산 유지, 네. 심지어는 만약에 이제 NLL 북한 공격 유도설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것이 사실이라면 불법적 계엄의 이제 사후 논리적인 이제 정당성 이런 것을 북한 개입으로 사후 입증하기 위한 것까지 그래서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전반적으로 개입한 이런 이제 핵심적인 역할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치고